우리 진영에는요, 정말 멋진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일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지 냉정하게 바라보고 응원도 많이 해주면서 그렇게 이 싸움에서 꼭 이기도록 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들 이야기입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 발언으로 지금 국민 여론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기자들이 뭔가 덫을 깔아놓고 거기에 걸려든 건 아닐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나 계셨는데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줬습니다. 본인의 진정성을 이해해달라.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이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괘씸한 이유는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자신은 통합의 이미지를 다 가져가고 사면을 하든 안 하든 그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밀어놓으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부담은 대통령이 전부 다 지게 되는 이런 발언이거든요. 자신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통합의 이미지만 가져가겠다는 정말 얄팍하고 아주 못된 정치의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용서가 안 돼요. 자, 이렇게 이낙연 당대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얘기만 계속하면 우리가 또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자,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인재들 많습니다. 당장의 대선 후보로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너무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또 박주민 의원도 있고 추미애 장관도 있고 박영선 장관도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니 이낙연 대표에게 실망한 마음으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다른 인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것도 꽤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 갈까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시원시원한 말과 추진력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말과 행동이 너무 직선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인물이다라는 평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내의 다주택자들에게는 승진의 불이익을 주겠다.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승진의 불이익을 주겠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 이외에는 다 팔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팔았던 사람들도 있고 안 판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고위공직자들 중에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승진 제한을 적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쓴 글 한번 읽어볼게요. 공직이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이고 부여된 권한을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도 안 되며 또 그렇게 오해받아서도 안 됩니다. 공직자는 청렴 결백이 생명이고 질서 위반이나 불공정을 감시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공직자가 기득권자의 횡포에 부하내동하거나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부동산 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들이 좌절하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금융이익, 고액 장기 저리 대출을 독점해 비거주 다주택을 투기 투자 수단으로 삼아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불로소득을 취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분명 비정상이고 교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 관료들이 대통령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정책 의지를 가지고 완결성 높은 대책을 만들어내며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간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에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 많은 실기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그 이후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문가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그 이유를 꼽습니다. 국토부에서는요, 한국감정원 통계를 많이 인용을 해요. 이 한국감정원 통계는요, 오를 때는 빠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떨어질 때는 빠르게 잡아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부동산 통계들이 KB에서 나오는 통계, 부동산 114에서 나오는 통계,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통계,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이 정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KB에서 나오는 통계는 부동산이 상승할 때 빠르게 잡아내는 특징이 있어요. 자, 국토부에서는 한국감정원의 통계만 가지고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또 KB 통계를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낼 때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자, 거기다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법인을 내게 만들어서 구멍을 크게 열어준 것, 이게 부동산 폭등의 정말 큰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감정원 통계를 잘못 활용한 것, 거기다가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 것, 크게는 이 두 가지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때의 가장 큰 잘못한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자의 갭 투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1가구 1주택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는 내가 사는 집이냐, 그렇지 않은 집이냐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을 중심으로 세금을 과하게 매기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1가구 1주택에는 세금을 많이 매기질 않는데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전세를 끼고 집값이 오를 만한 곳에 영끌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지만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죠. 나는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또 비싼 집이 있어요. 자,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중과세를 매긴다고 하니 내가 살고 있는 데에 전세로 바꾸고 서울에 비싼 집 한 채를 남겨놓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1가구 1주택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실거주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실제로 계속 살고 있는 집이라면 종부세에 대한 혜택도 주고 재산세에 대한 혜택도 준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집에는 중과세를 매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이렇게만 바꿔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여지가 있어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의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들에게 승진의 불이익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자, 또 이수진 의원, 초선 의원인데 정말 일당백이에요. 너무너무 일 잘하시는 이수진 의원이 전관특혜 방지법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 법안 내용 조금 알려드릴게요. 최근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권은 남용이 심각한 만큼 전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정당한 수사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검찰이 불기소를 내리려면요, 이 사건에 변호사의 소속과 이름을 명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불기소했지? 들여다보니 피의자의 변호사가 전관이네? 자, 이걸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어요. 이수진 의원, 진짜 일 잘하죠? 자, 전관예우라고 부르는 이 전관비리가 사실 지금 검찰과 사법부가 엄청나게 반항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 돈보따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엄청 반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수진 의원의 전관특혜 방지법도 굉장히 좋은 법안이지만 더 근본적인 법안은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 일정 경력 이후에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탄희 의원의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바로 검사로 임용될 수가 없고 변호사 경력을 어느 정도 쌓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수 문화가 파괴가 되고 기수 문화가 파괴가 되면 전관 비리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수진, 이탄희 두 판사 출신의 이 의원들이 너무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적폐들의 발악은 너무 거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거 참 화가 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진영에는요, 정말 멋진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일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지 냉정하게 바라보고 응원도 많이 해주면서 그렇게 이 싸움에서 꼭 이기도록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일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